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주택건설업자가 야산을 불법으로 파헤쳤습니다. 무성한 산림이 훼손됐습니다. 자치단체는 원상복구를 명령했지만 이미 훼손된 산림을 원래대로 되돌리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종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화순군 앵남리의 한 야산입니다. 야산의 나무는 베어져 있고 수풀은 파헤쳐져 있습니다. 야산 곳곳엔 멈춰선 공사 장비와 인부들의 끼니를 해결하고 남은 식기 등 최근까지 공사가 진행된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한 건축업체가 군의 허가 없이 지난 5월부터 이동식 주택을 짓겠다며 공사를 진행한 겁니다. 공사가 진행되면서 이처럼 흙과 돌만 남은 이 길은 원래는 제 뒤로 보이는 것처럼 풀과 나무로 무성한 곳이었습니다. 불법으로 공사가 진행된 면적은 1만여 제곱미터로 축구장 1.5배 크기에 달합니다. 산지관리법에 따르면 산에 나무를 베고 길을 내기 위해서는 자치단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얻어야 하지만 허가를 신청하지도 않았습니다. 무단으로 훼손된 산은 대부분 한 문중이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화순군은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한 지난 6월에야 산이 무단으로 훼손된 사실을 파악하고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습니다. 장비가 한참 움직이면서 작업료를 내고 있고 부지 조성하려고 털을 닦고 있었습니다. 산지 전용 허가를 안 받고 진행이 됐던 부분이라 불법이란 걸 인지하였습니다. 이후에도 업체는 공사 장비를 철수하지 않은 채 버텼고 주말 새벽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공사를 진행하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군은 추가 조사를 벌여 행정명령과 별개로 해당 업체를 산지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이달 중 검찰에 송치할 예정입니다. 한편 해당 업체는 허가 없이 산을 훼손한 경위를 얘기해달라는 취재진의 요청에 응하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우종훈입니다. 일본의 수출 규제와 경제 보복이 기업들뿐만 아니라 농민, 어민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수출 농어민들이 바짝 긴장하고 있습니다. 보도의 문형철 기자입니다. 3,000평에 달하는 대규모 시설 하우스에서 파프리카 줄기를 걷어내는 작업이 한창입니다. 이달 말부터 새로운 종묘를 심으면 오는 11월부터는 수확에 들어갈 수 있지만 농민들은 기대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전체 수확 물량의 절반을 일본에 수출하고 있는데 일본의 경제 보복이 현실화되면서 수출에도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이 시설 투자는 금액이 큰데 요거에 맞는 대체작물 구하기는 힘들고 이거 정부 보조를 바라든가 아니면은 폐업을 하든가. 지난해 전남의 농수산식품 수출액은 3억 8,900만 달러로 이 가운데 일본 수출액이 3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본의 경제 보복이 농수산식품에 대한 검역 강화 등으로 이어지면 지역의 농어가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이계호 장관은 일본의 경제 보복이 확대될 경우 일부 신선 채소가 영향을 받을 수 있다고 밝혔고 박진도 농어업 특별위원장 역시 일본이 먹거리에 대해 문제를 제기할 가능성은 적다면서도 파프리카 등 일부 품목은 일본 수출 의존도가 너무 높다며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 대체 시장을 찾기 어렵고 일본 수출 물량을 내수용으로 돌릴 경우엔 가격 하락을 불러올 수 있어 돌파구를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장기적으로는 일본과 중화권 중심의 수출 비중을 축소하고 동남아라든가 러시아, 중앙아시아 등으로 시장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지자체는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긴급 경영 안전자금과 물류비 등을 지원할 계획이지만 내수 침체에다 수출 여건까지 악화되면서 지역 농어가의 우려는 쉽게 사그라들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광주 비엔날레 재단이 성명을 통해 일본 아이치 트리엔날레에서 평화의 소녀상 전시가 중단된 데 대해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비엔날레 재단은 이번 전시 중단 결정이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고 큐레이터의 자율성을 탄압하는 행위라고 비판하면서 전시를 재개하라고 촉구했습니다. 한편 광주 비엔날레 재단은 지난 2014년 박근혜 정부를 비판하는 홍성담 작가의 세월호를 작품 전시를 중단했다가 뒤늦게 반성한 바 있습니다. 세계 수영선수권 대회와는 달리 마스터스 대회는 돈을 버는 대회입니다. 참가자 개개인이 등록비와 참가비를 내야 하고 먹고 자는 비용도 부담하기 때문에 대회 저주기에는 적지 않은 수익이 생길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이계상 기자입니다. 마스터즈 수영 대회에 참가한 이탈리아 수구팀 자매가 경기장으로 출발할 채비를 하고 있습니다.
국가대표로도 활약했던 이들은 10만 원 안팎의 하루 숙박비를 부담하고 대회가 치러지는 일주일 남짓 선수촌에서 머물 예정입니다. Sì, gli appartamenti sono molto grandi e spaziosi, fa molto caldo nelle zone comuni, ma gli appartamenti sono molto belli. 선수촌을 이용하는 선수와 가족들은 숙박비뿐만 아니라 한 끼에 1, 2만 원씩의 식비도 개별 부담합니다. 특히 대회에 참가하는 선수들은 등록비와 참가비를 따로 내고 출전했습니다. 대회 등록비로 선수는 1인당 65달러, 코치와 가족은 40달러씩을 내고 종목별 경기 참가비로 1인당 적게는 18달러씩을 부담하고 경기를 뛰는 것입니다. 이번 대회에 5,600여 명이 참가할 예정인 가운데 대략 40억 원의 관련 수익이 조직위원회 몫으로 남을 것으로 추산됩니다. 거기에서 발생하는 수입은 우리 조직위원회 자체의 수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동안에 조직위원회 운영을 위해서 들어갔던 그 예산의 일부로 활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마스터즈 대회 기간 동안 광주 시내 숙박업소도 모처럼 호황입니다. 비즈니스 호텔이나 게스트하우스에 선수단과 가족들의 예약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다음 주에 이제 경영 쪽은 독일 팀하고 프랑스 팀 한 24분 정도, 한 30명 정도 갑니다. 경기장 주변이나 마켓 스트리트에서 3, 4, 5 모여 먹거리를 즐기는 선수들이 많아지면서 푸드트럭과 상점의 매출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세계의 수영 동호인들이 본격적으로 광주를 찾을 것으로 보여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이바지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MBC 뉴스 이계상입니다. 국가기념일로 지정된 8월 8일 섬의 날이 이제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기념식과 다양한 행사가 열리는 목포 사막도에서는 손님맞이 준비가 마무리됐습니다. 보도에 김윤 기자입니다. 목포의 상징 사막도가 제1회 섬의 날 행사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사막도 옛 해경 부두에는 전시관 2동과 주 무대가 임시로 설치됐습니다. 전시관에서는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기관단체 등 53곳에 부스가 마련됐습니다. 경북 울릉군에서는 독도를 알리고 있고 섬 생활 도구정과 섬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부스도 마련됐습니다. 한국글로벌섬재단에서는 지난 8월 1일 국립공원공단과 업무협약을 체결했습니다. 그 업무협약 체결의 첫 사업으로 이렇게 섬의 날 기념 전시장에 공동으로 홍보 부스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주 무대에서는 오는 10일까지 제1회 섬의 날 기념 대한민국 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8월 8일 섬의 날에는 섬 민속 경영과 기념식, 불꽃놀이 등 개막식이 화려하게 열립니다. 다음 날인 9일에는 모모랜드와 더 보이즈 등이 출연하는 K-팝 콘서트 등이 펼쳐집니다. 3일 동안 열리는 다양한 프로그램에 우리 시민들께서 많이 오셔서 즐기시면 되겠습니다. 사막도에는 섬 소통을 상징하는 목포 출신 조각가 박은산의 무한 기둥들도 이미 설치가 마무리됐습니다. 섬에서 생산되는 특산물 판매 장터도 마련돼 사막도를 찾는 관람객들의 발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윤입니다. 흔히 혼족이라고 부르는 1인 가구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이런 혼족을 겨냥한 상품들도 다양하게 출시되고 있는데 매출이 크게 늘고 있다고 합니다. 보도에 이재원 기자입니다. 광주의 한 대형마트. 가정 코너 한편을 혼족을 겨냥한 제품들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밥솥과 커피 메이커 등 전통적인 상품을 비롯해 그릴과 정수기, 샌드위치 제조기에 이어 최근에는 안마기까지 등장했습니다. 대형 전자제품의 10분의 1도 안 되는 가격으로 무장한 혼족 가전의 종류는 20개가 넘을 정도입니다. 써보니까 막상 혼자 사는 저희에게는 훨씬 더 편하더라고요. 라면 포트 같은 경우에도 혼자 사는 사람들에게 라면 하나만 끓일 수 있게끔 딱 저용량이다 보니까는. 식품 코너 역시 혼족을 겨냥한 상품들로 채워지고 있습니다. 간단히 데워 먹을 수 있는 간편식에 1인용 제품들이 등장하기 시작했고 조각 과일과 함께 소포장 양념도 등장했습니다. 이처럼 혼족 상품이 늘고 있는 이유는 1인 가구의 비중이 무시할 수 없는 선까지 올라왔기 때문입니다. 지난 2015년 29%였던 광주 지역의 1인 가구 비중이 2017년에는 30% 선을 넘어서더니 지난해에는 31.3%까지 늘었습니다. 관련 상품의 매출도 가파르게 증가해 한 대형마트의 혼족 가전 판매량은
지난해보다 72%나 늘었고 간편식도 30% 이상 증가했습니다. 지금 이제 혼자 사시는 분들이 많아가지고요. 그에 맞춰서 고객들 트렌드에 맞는 성향에 맞는 기호품으로 지금 생산을 늘려가고 있는 추세입니다. 10가구 가운데 3가구 이상을 차지하게 된 1인 가구. 이를 잡기 위해 다양한 상품을 선보여야 하는 유통업계의 아이디어 경쟁도 치열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재원입니다. 나주 SRF 가동 반대 범시민대책위원회가 SRF 사용 승인 처분 등 부작위 위법 확인 소송의 선고를 연기해달라고 법원에 탄원했습니다. 대책위는 주민 2만여 명이 서명한 탄원서에서 오는 14일에 열리는 12차 민관 거버넌스 회의 이전에 법원의 선고가 이뤄질 경우 협의 과정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기를 호소했습니다. 한편 한국지역난방공사는 주민 반발을 이유로 SRF 연료 사용 승인을 보류하고 있는 나주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법원은 내일 선고를 앞두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최경환 의원은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정부가 5년 더 운영하는 내용의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의원은 개관 이후 5년밖에 안 된 문화전당의 운영을 아시아문화원에 위탁할 경우 재원 확보 등의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당분간 국가기관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개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공직자들의 초과근무 조작 의혹이 광주시에서도 사실로 드러났습니다. 광주시 감사위원회가 시청과 직속기관, 사업소 등을 대상으로 초과근무 운영 실태를 점검한 결과 초과근무 부정등록 직원 25명을 적발했습니다. 적발된 시청 직원 가운데 15명은 초과근무로 지문 등록을 해놓고 사적인 업무를 처리한 것으로 드러났고 10명은 근무 내역 증빙이 부족해 부당근무가 의심된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감사위원회는 초과근무 등록 시스템을 개선하도록 광주시 각 부서에 요구하고 부정 초과근무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해 매주 한 차례씩 불시 점검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교사 노조와 교총, 전교조 등 광주 지역 4개 교원단체가 일본의 경제 침략에 대한 계기 교육에 앞서 교사들의 긴급 연수를 광주시 교육청에 제안했습니다. 교원단체들은 계기 교육의 질을 높이고 교사 개인의 편향을 차단하기 위해서는 경제 침략의 원인과 피해 실태 등을 종합적으로 탐구할 필요가 있다며 국내외 전문가들로 강사진을 편성해 가급적 많은 교사들이 연수에 참여하도록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광주와 전남에 열흘째 폭염특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오늘도 찜통더위가 이어졌습니다. 오늘 낮 최고 기온은 광주 풍암동과 광양이 36.1도를 기록했고 나주 다도면도 35도까지 기온이 올랐습니다. 광주와 나주에는 폭염경보가 내려졌고 나머지 전남 21개 시군에는 폭염주의보가 계속 발효 중입니다. 기상청은 이번 주말까지 광주 전남에 폭염이 이어지고 내일은 곳에 따라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